오늘은 한자편 파트 4의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한자의 모양을 세분화한 후에 스토리텔링을 이용함으로써 어렵고 힘들기만 한 한자를 최대한 쉽고 효율적으로 해설해드리고 있어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관련 영상을 한번 꼭 참고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볼 텐데 파트 4에서는 세추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40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35개의 한자를 이미 소개해드렸는데, 자, 오늘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5개의 한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들인 5개의 한자가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모든 한자들 속에 세추가 쓰이고 있다는 점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첫 번째 한자부터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세추에 이 아이들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가타카나의 나와 닮았고, 한편 이 부분은 가타카나의 무와 닮지 않았나요? 따라서 세추를 제외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타카나의 발음을 활용해서 나무를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새 집이 지어져 있는 나무 한 그루 보이시죠? 그런데 이 새 집에는 수컷과 암컷이 함께 살고 있는데, 집 밖에서 천적들로부터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새가 바로 수컷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집 밖에서 나무 위의 보금자리를 지키고 있는 새의 성별이 뭔가요? 수컷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수컷웅이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オス、オス、 또는 お、 라고도 읽긴 하는데 쓰인 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여기선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한편 음으로는 ゆう、ゆう、 라고 발음해주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英雄、私有、雄弁、 영웅, 자웅, 웅변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훈동예문도 소개해 볼게요. カブトムシのオスは頭に角を持っている。 딱정벌레 수컷은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컷웅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미세를 보면 세추에 그칠지와 이 아이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마치 누군가가 앉아있는 모습을 담지 않았나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 가볼게요. 지금 암컷과 수컷이 살고 있는 새 집이 한 번 더 보이는데, 집 밖에서 보금자리를 지키는 새는 수컷이라고 했었죠? 자, 이번에는 집안에 앉아서 집 밖의 위험이 그칠 때까지 자식들을 지키고 있는 이 새는 바로 암컷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집에 앉아서 위험이 그칠 때까지 자식을 지키는 새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암컷이죠. 따라서 이 한자는 암컷자라는 한자가 됩니다. 자, 이 한자는 뜻으로는 メス、メス、 또는 目、 라고도 읽긴 하는데 쓰인 일이 상당히 드물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기로 할게요. 한편 음으로는 し、し、 라고 짧게 발음해주면 돼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私有動体、 자웅동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엔 예문도 한 가지 소개해 볼게요. カブトムシのメスは頭に角を持っていない。 딱정벌레 암컷은 머리에 뿔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컷자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세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에 얼음빙이 각각 더해진 형태예요. 참고로 얼음빙은 단독으로 쓰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한자는 물수라는 부분과 점으로 각각 나뉘어 있네요. 따라서 얼음빙이라는 한자는 물이 어는 점에 이르러서 생긴 얼음이라고 이해하시면 한자 암기가 수월해지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북극에 살고 있는 펭귄이 보이는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얼음이 녹아버려서 서식처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엔이 앞장을 서서 펭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지금 비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럼 문제입니다. 지금 얼음이 녹아서 위기에 처한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엔이 국제조약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비준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비준할 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준할 준으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이 한자는 뜻으로는 발음이 없고 음으로만 準、準、 으로 발음해줘요. 그럼 대표적인 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准教授、批准、 준교수, 비준이라는 어휘가 되고 그럼 이번엔 예문단까지 소개해 볼게요. ペンギン保護のための国際条約が国連で批准された。 펭귄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조약이 유엔에서 비준되었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준할 준, 준할 준에 대해서는 맞추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네 번째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에 손수와 이하이가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와 같이 방아쇠가 달려있는 권총 모양을 닮지 않나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지금 넷플릭스로 서부 영화를 한 편 보고 있는 중인데 카우보이가 한 손에 총을 들고 있고 새 가죽으로 만든 총집에도 권총을 또 하나 휴대하고 있네요. 자, 그럼 질문입니다. 지금 이 카우보이는 손과 새 가죽으로 만든 총집에 권총을 뭐 하고 있나요? 정답은 휴대하고 있죠. 따라서 이 한자는 휴대할 휴가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equal 휴로도 알려져 있으니까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 한자 뜻으로는 携える、携える、 또는 携わる、携わる、 라고 있고 한편 음으로는 け、け、 라고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독어휘부터 소개해 볼게요. 携帯、提携、 휴대, 제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에 훈동 예문도 소개해 볼게요. 手土産を携えて彼女の両親に挨拶に行く。 간단한 선물을 가지고 여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간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다즈사에루는 타동사로 쓰인다는 점을 먼저 메모해 주세요. 자, 그럼 예문 하나만 더 볼게요. 彼は長い間環境問題に携わっている。 그는 오랜 기간 환경 문제에 종사하고 있다 라는 문장이 되는데 이와 같이 다즈사와루는 조사 니와 함께 쓰여서 어디에 종사하다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점을 함께 메모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휴대할 휴, 이끌 휴에 대해서는 마치는 것으로 하고 그럼 오늘의 마지막 한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자의 생세를 보면 세추에 쇠금이 각각 결합된 형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쇠금은 한자를 쉽고 효율적으로 암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요일 등에 사용되는 금요일을 의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스토리텔링입니다. 이번에는 넷플릭스로 13일의 금요일을 보고 있는 중인데
박쥐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네요. 근데 이 박쥐의 특징은 이빨이 뾰족해서 송곳니처럼 생겼다는 점이죠. 자, 그럼 질문입니다. 23일의 금요일에 등장하는 박쥐의 이빨은 뾰족해서 무엇처럼 생겼나요? 정답은 송곳처럼 생겼죠? 따라서 이 한자는 송곳추라는 한자가 됩니다. 이 한자는 뜻으로는 霧、霧、 한편 음으로는 水、水、 라고 각각 읽어줘요. 그럼 대표적인 음도거의부터 소개해 볼게요. 塩水、 원추, 우리말로는 원뿔이라는 어휘가 되고 다음은 훈동예문도 소개해 볼게요. 霧は小さい穴を開けるときに使う道具です。 송곳은 작은 구멍을 낼 때 사용하는 도구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4의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을 함께 봤는데 어떻게 일본 한자 공부에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용 정리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한자는 밖에서 나무 위의 보금자리를 지키는 새는 수컷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수컷웅이 되었고 뜻으로는 오스, 음으로는 유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두 번째 한자는 집에 앉아서 위험이 그칠 때까지 자식을 지키는 새는 암컷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암컷자가 되었고 메스, 시로 각각 읽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 한자는 얼음이 녹아서 위기에 처한 펭귄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제조약을 비준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준할춘, 준할춘이 되었고 음으로만 준으로 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한자는 카우보이가 송과 새 가죽으로 만든 총집에 총을 휴대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휴대할 휴, 이끌 휴가 되었고 뜻으로는 다즈사와루, 한편 음으로는 쾌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자는 영화 13일의 금요일에 등장하는 박쥐의 이빨이 뾰족해서 송곳 같다고 했었죠. 그래서 송곳추가 되었고 뜻으로는 키리, 음으로는 스이로 각각 발음한다고 설명드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자편 파트 4의 모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일본 한자 공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영상이 오늘 처음이신 분께서는 한자편 파트 1부터 파트 4까지 함께 시청해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한자 공부가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それじゃ、またね。